10월의 강원도 산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서울에서 벗어나 혼자 떠난 등산 여행이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고 싶어 선택한 이곳은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산이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산길 한복판에서 웬 사람이 나타날 줄이야.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무척 친근해 보였다. 아, 안녕하세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이쪽 산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냥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올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 산에서 산 지 10여 년이 되었어요. 자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멋쩍게 웃었다. 혹시 길을 잃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부르세요. 자연인이라고 요즘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다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이런 깊은 산에서 길이 나도 잃으면 큰일인데 길잡이가 생긴 셈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산에 사람이 많이 사나요? 예전에는 마을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지금은 저 혼자뿐이에요. 다들 도시로 나가버렸죠. 우리는 함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곳저곳의 지명과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어떤 바위는 언제 형성되었고 어떤 나무는 몇백 년이나 되었다는 식으로. 듣고 있으니 정말 이 산의 전문가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점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뭇가지들이 얽혀 있어 옷이 걸리기도 하고 발밑의 돌들도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다. 저기 혹시 길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지름길로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길이 좀 험하죠.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훨씬 빨리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친근한 미소가 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다. 1시간 정도 더 걸었을까. 자연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았다. 좀 쉬어 가시죠. 점심시간도 되었고 나도 지쳐있던 터라 그의 제안이 반가웠다. 큰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자연인이 음식통을 꺼내더니 나에게 내밀었다. 직접 만든 김밥이에요.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김밥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재료도 신선하고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다. 자연인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도시 생활을 접고 산에서 살게 된 이유, 자급자족하는 생활에 대해 들려주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존경스러웠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도시보다 훨씬 좋아요.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그가 음식통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음식통 밑바닥에서 뭔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날카로운 칼이었다. 길이가 2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산양칼 같은 것이었다. 내 표정이 굳어진 것을 알아챘는지 자연인이 웃으며 말했다. 아, 이거요?
산에서 필요한 도구예요. 나뭇가지도 잘라야 하고 산양도 해야 하니까. 아, 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칼은 사냥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연인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다. 아까까지의 따뜻한 미소가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다. 그럼 이제 출발하실까요? 자연인이 배낭을 다시 매며 말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를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는 내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그의 발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마치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점심 후 산길은 더욱 험해졌다. 자연인은 여전히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같은 곳이었다. 나뭇가지들이 머리 위를 덮고 있어 하늘도 잘 보이지 않았다. 저기요, 정말 이쪽이 맞나요? 나는 불안해하며 물었다. 물론이죠.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자연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졌다. GPS를 확인해 보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미 휴대폰 배터리도 반쯤 떨어져 있었다. 또 1시간을 걸었을까. 갑자기 자연인이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니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까까지의 친근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길을 잃으셨나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네, 아니요.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거잖아요. 안내요? 자연인이 낮게 웃었다. 누가 안내한다고 했죠. 순간 소름이 돋았다. 분명 처음에 만났을 때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던 것은 그였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처음에 선생님께서.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잃으셨는데. 나는 뒤돌아서 왔던 길을 보려 했지만 이미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안 됐다. 모든 나무와 바위가 똑같아 보였다. 혹시 마을로 내려가는 길 아시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을이요? 자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죠.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걸음씩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아까 봤던 그 칼이 들려 있었다. 선생님, 그 칼은 왜? 산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든요. 자연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특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뒤에는 큰 바위가 막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자연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이 떠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친근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하하, 갑자기 자연인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더욱 소름이 돋았다. 산속에 메아리치는 그 웃음소리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섬뜩하고 관기 어린 소리였다. 농담입니다. 농담. 그가 칼을 배낭에 넣으며 말했다. 너무 놀라셨나요? 네. 나는 영문을 몰라 했다. 제가 산에 혼자 사는 게 너무 오래되어서 가끔 이런 장난을 치게 되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연인이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어색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난이었다니. 그렇긴 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있겠나. 정말 놀랐어요. 하하, 미안해요. 그럼 이제 정말로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산속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자연인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다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산에서 만난 동물들 이야기, 계절별로 달라지는 산의 모습에 대해 들려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웃음소리가 변해갔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웃음이었는데 점점 더 크고 날카로워졌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하하하하, 정말 재밌네요. 자연인이 별것도 아닌 말에 과도하게 웃었다. 저기, 선생님?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하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번에는 정말 오래 웃었다. 거의 1분 가까이. 나는 뒤돌아보려 했지만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쳤기 때문이다. 마치 미친 사람의 웃음 같았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산속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봤다. 자연인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이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그가 속삭였다. 뛰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자연인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계속 달렸다. 뒤에서 자연인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나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 같았다. 한참을 달린 후 나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문이 열려 있어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잠그려 했지만 잠금 장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의자를 문 앞에 놓고 숨었다. 몇 분 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계시죠? 자연인의 목소리였다. 저 여기 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문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두드렸지만 점점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쿵쾅, 쿵쾅. 이제는 문을 세게 치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자연인이 보이지 않았다. 혹시 갔나? 시간이 지났다. 밤이 완전히 깊어졌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을까? 갑자기 차가운 것이 목에 닿는 느낌에 깼다. 자연인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잠자는 얼굴이 예쁘네요. 그가 속삭였다. 어떻게? 뒷문이 있었거든요. 자연인이 웃었다. 이 오두막은 제가 지은 거예요. 칼날이 목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제발, 제발요.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바로. 그 순간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자연인을 밀쳤다.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나는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이 자식, 뒤에서 자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숲속을 달렸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위에 부딪히면서도 계속 달렸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이 되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다. 밤새 도망친 탓에 나는 완전히 길을 잃었다.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었고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떨어져 있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다. 다행히 작은 시냇물을 발견해서 물을 마실 수 있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다. 거기 계시나요? 멀리서 자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직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큰 바위 뒤에 숨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숨바꼭질은 그만하고 나오세요. 배고프시죠? 음식 가져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친근해져 있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제가 미안했어요. 너무 장난이 심했나 봐요. 진짜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흔들렸다.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너무 배가 고팠다. 하지만 어젯밤 일을 생각하면 정말 도와주시는 거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물론이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는 천천히 바위 뒤에서 나왔다. 자연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여기 김밥 있어요. 드세요. 그가 내민 김밥을 받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굶은 지 하루가 되어가니 뭘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이제 마을로 내려가시죠. 자연인이 앞서 걸었다. 나는 조금 안심하며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30분 정도 걸었을까? 다시 이상한 곳으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기요, 이쪽이 맞나요? 자연인이 뒤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그 섬뜩한 미소가 떠 있었다. 길을 잃으셨나요? 그가 말했다. 어젯밤에도 들었던 그 말이었다. 또,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길을 잃으면 제가 도와드린다고. 자연인이 칼을 꺼냈다. 하지만 도와드리는 방법이 조금 특별해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친근하게 접근한 것도, 길을 안내해 준다고 한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왜 이런 짓을? 이 산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제 손님이거든요. 자연인이 웃었다. 그런데 손님들이 다들 무례해서 말이에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고마움도 모르고. 그가 한 걸음씩 다가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좋은 주인이거든요. 손님을 잘 대접해 드릴 거예요. 숨바꼭질 하실래요? 자연인이 갑자기 말했다. 뭐라고요? 숨바꼭질이요. 재밌잖아요. 그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제가 100까지 셀 동안 숨으세요. 못 찾으면 보내드릴게요.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말 보내주시는 거죠. 약속해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요? 자연인이 웃으며 칼을 배낭에 넣었다. 그럼 시작하시죠. 자연인이 나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하나, 둘, 셋. 나는 최대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어디로 숨어야 할까? 큰 바위 뒤, 아니면 나무 위? 10, 11, 12.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했다. 나는 개울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물소리 때문에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20, 21, 22. 숨을 곳을 찾아야 했다.
저 앞에 큰 바위가 보였다. 그 뒤로 가서 숨자. 41, 42. 바위 뒤에 숨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상했다. 자연인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다. 81, 82.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는 나무에 기대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데. 98, 99, 100. 찾았다. 갑자기 자연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다시 칼이 들려 있었다. 어떻게? 제가 이 산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자연인이 웃었다. 여기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 숨을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놀이였다. 약속하셨잖아요. 못 찾으면 보내주신다고. 못 찾았나요? 자연인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찾았는데요. 하지만 게임은 끝났어요. 그가 칼을 들어 올렸다. 이제 진짜 놀이를 해볼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살려달라고요? 자연인이 웃었다. 재밌는 말이네요. 저는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평생 살 수 있게 해드린다는 말이에요. 그가 주변을 둘러봤다. 공기도 맑고 물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죽여서 이 산에 묻어버릴 생각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집이요?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자연인이 칼을 내 목에 가져댔다. 영원한 집이죠. 그 순간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다. 자연인을 밀치고 옆으로 피했다.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나는 다시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시려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달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발이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달렸다.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나타났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다. 뒤에서는 자연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퇴양난이었다. 뒤로 가면 자연인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가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을 것이다. 이제 끝이에요. 자연인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나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정말 깊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중간중간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혹시 마지막으로 선택하세요. 자연인이 말했다. 편하게 가시겠어요? 아니면 아프게 가시겠어요? 나는 뒤돌아서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미친 놈이었다. 둘 다 싫어요. 나는 말했다. 네. 그 순간 나는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안 돼. 자연인의 절규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동안 나는 필사적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으려 했다. 다행히 큰 나무 가지에 매달릴 수 있었다. 가지가 휘어지면서 속도가 줄어들었고 그 아래 또 다른 가지를 붙잡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절벽 중간쯤에 있는 작은 공터에 떨어졌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자연인이 절벽 끝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단하네요. 그가 박수를 쳤다.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나가시건가요?
그 말이 맞았다. 절벽 중간에 갇힌 것이나 다름없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둘러보니 옆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다. 위험해 보이긴 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걸었다. 한 발짝 실수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아찔한 길이었다. 하지만 30분 정도 걸으니 반대편 절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절벽을 넘어온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자연인이 쫓아올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당분간은.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산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고 휴대폰도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라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다. 또 밤을 산에서 보내야 하는 건가? 그때 저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람이 사는 곳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쪽으로 향했다. 1시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작은 오두막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들어가 봤다. 오두막 안에는 생활용품들이 있었지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니 한 가족이 살던 집인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그런데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자연인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자연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는 지금의 광기 어린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다른 사진들을 더 봤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 행복해 보이는 일상들. 그런데 마지막 사진은 달랐다. 신문 기사를 오려서 붙여놓은 것이었다. 산 실종 사건, 가족 3명 흔적도 없이 사라져. 기사를 읽어보니 5년 전에 이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시체도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후로 이 산에서 종종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내가 만난 그 자연인은? 찾았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자연인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이 집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제 집이거든요. 당신이 가족을. 가족이요? 자연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가족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산에서 나가자고, 도시로 가자고. 그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저는 이 산을 떠날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미소가 섬뜩해졌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로 했어요. 새로운 가족. 이 산에 오는 사람들이요. 모두 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죽이고 그 후로 이 산에 오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미친놈, 나는 소리쳤다. 미쳤다고요? 자연인이 웃었다. 사랑하는 게 미친 건가요? 가족을 지키려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가 다시 칼을 꺼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자연인이 칼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등유램프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졌다.
램프가 그의 머리에 부딪히면서 깨졌고 등유가 사방으로 튀었다. 자연인이 비틀거리는 사이 나는 벽난로에서 타고 있던 장작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흘러있던 등유에 던졌다. 우와!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다. 자연인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 틈을 타서 뒷문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자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산속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나는 불빛 덕분에 주변이 어느 정도 보였다. 나는 아무 방향이나 택해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자연인의 발소리가 불규칙했다. 아마 화상을 입었거나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달렸다.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에 넘어져도 계속 달렸다. 오직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보였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였다. 도로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뛰었다. 드디어 포장도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도. 나는 도로 한복판에 뛰어나가 손을 흔들었다. 도와주세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다.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괜찮으세요? 제발, 경찰서에 신고.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환자분, 깨어나셨나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나는 간호사를 보고 있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며칠 동안 잠들어 계셨어요. 정말 많이 다치셨네요. 지금 며칠이죠? 3일 전에 실려오셨어요. 산에서 조난당하셨다면서요? 3일. 그동안 내가 겪은 일들이 꿈만 같았다. 저기, 그 산에서. 경찰에서 수색했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대요. 오두막도 다 타버렸고. 역시 그랬구나. 내가 지른 불 때문에 증거가 다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산에서 백골들을 좀 발견했대요. 옛날부터 실종된 사람들인 것 같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인의 가족들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자연인은 잡았나요? 자연인이요? 경찰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던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혹시 너무 놀라서 환각을 보신 건 아닌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가 믿어주겠는가? 산에서 미친 자연인에게 쫓겼다는 말을. 며칠 후 퇴원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악몽에 시달렸다. 특히 자연인의 웃음소리와 그 광기 어린 눈빛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내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자연인은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그 산 어딘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꿈속에서 그 산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뒤에서는 언제나 그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그 인사는 이제 내게 가장 무서운 인사가 되어버렸다.